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극심한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거래량도 별로 안 실렸고요. 핵심은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이게 적당히 나와야 되는데 27,000건으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한 주에서 실업수당을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3년 내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네. 이거 고용 안 나쁘잖아. 그렇죠. 이러고 또 시장을 눌러놨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숫자가 이제 예상치가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한 22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9만 1,000건 정도 이제 나왔으니까 줄었네? 네.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이런 이제 네. 내러티브로 이제 분석이 좀 되는데 제가 정말 지난 9월 달부터 초제일간 10월에도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일이 굉장히 좀 갈릴 때도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됐고요. 지난 11월 달에도 한때 지금 금리 인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이 뭐 80%에서 9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도 금리 인하 가능성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데이터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까 이제 지적했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이나 이제 날아갔기 때문에 또 불푸도 놀잖아요. 맞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 그런 친구들은. 부분들을 네. 감안하면은 사실상 숫자 자체에 이제 왜곡이 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이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여전히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마음을 좀 굳혔어요. 지금 연준의 이제 구도를 봤을 때 12월 달에는 아마도 이제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이게 인하를 하면서 우리가 매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는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거든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보험적인 성격의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구조, 딱 그 정도의 이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는 게 9월달 점도표에서 공개된 금리 인하 스케줄이 바뀔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돼봤자 믿을 수가 없고 네. 고용 보고서는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예 안 나올 겁니다. FMC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판단했을 때 분명히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9월 점도표를 기준으로 그냥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도 이제 금리 인하는 되는데 다만 이제 내년 초에는 오히려 이제 동결이 좀 되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 네. 신임 연준 의장이 또 이제 누가 될지 또 간밤에 또 그렇죠. 이런저런 이제 또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케빈 헤셋이 저는 뭐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명에 대한 시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총론적인 차원에서는 뭐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는 한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주춤거리는 건 시장의 레벨에 때문에 이제 우려 때문이지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잘 봐도 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 그래도 시장은 좀 둘다리를 좀 두드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오늘 수급이 조금 힘들 것도 같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놓고 보면 역시 로봇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또 뉴로메카, 또 프리마켓에 있는 로봇들은 쫙쫙쫙 하고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 네. 실업수당이든 뭐든 금리든 뭐든 지금 시장은 로봇이고 다음 주에 나올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의 일발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점과 맞습니다. 함께 자연스럽게 또 일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로 높고 그리고 또 고용주들이 최근에 셧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제 채용도 저채용으로 가고 있지만 해고도 저해고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발표됐던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에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또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민감하게 없는데. 반응하지 않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3대 지수도 홈조세로 마감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암호화폐 특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태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와 특히 로봇, 최근에는 트럼프가 또 로봇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로봇에 다시 한번 강력한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최근에 액추에이터 기업들 많은 종목도 소개해드렸고 기업별로 핵심 종목들은 다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빠뜨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리에서도 봐도 지금 아직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로봇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삼성이나 또 그리고 이제 SK 그리고 현대 그리고 LG 그리고 두산 모든 기업들은 다 말씀드렸는데 싹 다 했죠. 딱 하나 포스코를 빼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향 가장 핵심 기업인 뉴로메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제 국내 대표 종목이고요. 뭐 로봇 플랫폼이나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협동 로봇이라고 인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 모비가 있고 그리고 연구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들을 생산하고 또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 기준으로 지금 매출 비중만 본다고 했을 때 로봇 제품들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율 이동 로봇, 휴머노 로봇이 50% 그리고 나머지는 자율주행 그 솔루션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4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로봇도 생산하지만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자동화 솔루션과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유로메카 같은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협동 로봇만 본다고 했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협동 로봇들 기업 중에서 시총 대비 매출 부분이 가장 1등을 기록한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기업 내에서도 제가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뉴로메카도 자체적인 액추에이터를 개발에 성공했어요. 감속기라든지 모터, 드라이브 등을 통합해서 스마트 액추에이터인 뉴로 드라이브들을 자체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해서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이제 내재화, 액추에이터 내재화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망 안정성, 그리고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술로 하모닉 감속기라고 초정밀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모닉 감속기의 내장형,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공개했고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로메카도 시장에서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생산하고 양산하는 기업이 바로 뉴로메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그룹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CVC를 통해서 지분을 3.81%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 지분 취득이 있다고 했을 때는 결국 뉴로메카도 결국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또 2차전지 생산 라인을 다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국 그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협동 로봇을 공급하고 액추에이터를 일체형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있는 뉴로메카가 결국 향후에 추가 지분 취득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코의 어떤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뉴로메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3월부터 이제 노란보트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공장 자동화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나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투자 이후에 포스코의 어떤 전 계열사로부터 발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내년에 어떤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와 철강뿐만 아니라 HD 현대사무로부터 용접 협동 로봇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에도 지금 이제 뉴로메카가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래서 철강,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에도 전방위로 뉴로메카의 협동 로봇과 자동화 솔루션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뉴로메카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또 푸드테크예요. 그래서 교촌 F&B라든지 그거였죠, 시작이. 그리고 고피자에도 실제로 지금 이제 치킨을 튀기는 로봇, 그리고 피자를 굽는 로봇을 이제 공급했던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한화 같은 경우가 이 푸드테크의 선도 기업으로서 약간은 틈새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저는 뉴로메카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이제 F&B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1등 기업인 교촌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는 이제 한화의 어떤 협력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향후에 한화와도 협력 기대감, 그리고 포스코의 지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과의 어떤 협력 기대감, 거기다가 지금 조선업까지도 뛰어들면서 결국 자체적인 액추에이터도 개발한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지금 이제 공장 자동화, 생산 라인 자동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제 파트너사로 뉴로메카가 지목되고 있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어떤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 기업인 뉴로메카를 오늘 다피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뉴로메카입니다. 자, 그런데요, 준호 매니저. 네. 이 로봇주도 최근에 좀 흐름이 있는 게 네. 처음에는 이 휴머노이드 아니면 쳐주지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막 버림받고 심지어 SPG도 막 버림받다가 네. 그다음 감속기 액추에이터 오더니 최근에는 뭐 엔젤 로보틱스, 입는 로봇, 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치킨 튀기는 갑자기 좀 실적 나오는 쪽으로 좀 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예.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물류 이동 로봇 현실성? 같은 현실성 있는 네. 기업들이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지컬 AI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향 로봇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뉴로메카나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자체적으로 지금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공급망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수직 계열화에 있어서 결국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내야 결국 로봇의 원가를 낮출 수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결국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인 모터와, 그리고 또 이제 감속기,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어기 이런 걸 자체적인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모두 다 앞다퉈서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모습이고, 원래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과 또 치킨 튀기는 치킨. 푸드테크 쪽의 어떤 이제 막강 강자였는데, 최근에 또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개발에 나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로봇 시장에서 이제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로봇 원가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로봇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업별로 우리가 액추에이터 기업들,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번 본다고 했을 때는 가장 이제 이 로봇 시장의 어떤 상승에 절대 소외가 되지 않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분을 3.8% 갖고 있습니다. 네. 푸드테크, 이 치킨 튀기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은 더 먼 그림을 보고 있는데, 가격 전략 볼 때 기술적 분석도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뉴로메카는 로봇주라고 하기엔 진짜 안 올랐거든요. 진짜 안 예, 갔어요. 한번 그래서 보죠. 예.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사상 최대 가죠.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8배. 상황이고, 예. 뭐 현대 오토웨이버도 전일 뭐 사상 최고가, 로보티지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뉴로메카가 유독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소외됐던 로봇 종목들, 그 안에서도 내년 실적이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기업들은 번갈아 가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뉴로메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에서 근데 6%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가격을 낮춰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2,000원 이하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직전 고점 36,5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37,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26,1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로 일단 준호 매니저 일발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K 조방원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원전주들 또 급등했죠. 그제 하워드 러트닉의 또 한일 투자 원전에서 시작한다는 발언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의 원전은 윗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언론 뉴스들 좀 보면 방산주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기사도 많았어요. 막 그렇게 막 물고 막 칭찬하던 네. 방산주 왜 이 모양 됐나. 조선주는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가동인데, 자, 이 K 조방원 하나씩 또 보고 크게 보면 이겁니다. 조방원 여기서 끊을까? 이제 다음 주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있으니까, 아니면 들고 갈까입니다. 영민 매니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방원 전체 조망도 좋고요. 따로따로 가령 뭐 조선은 들고 가고 원전 방사는 좀 풀자, 뭐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중을 이제 줄일 거면은 좀 진작에 줄였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우리가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쪽에 이제 좀 강한지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특히나 뭐 저희도 이 시간에 제약 바이오나 로봇 이런 종목들을 그냥 뭐 11월 달부터 정말
하루가 멀다고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건 이제 시장의 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수급의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굉장히 좀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12월, 1월 달이 항상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이 만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쪽에 워낙 좀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조방한 종목들이 잘 못 가는,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구도를 봤을 때 지금은 지난 9월, 10월처럼 증시에 막 예탁 자산이 60조, 70조, 80조 막 자고 일어나면 10조씩 늘어나는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네. 고인물 안에서 내가 뭘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초과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느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수급은 상당 부분의 이제 조방원 종목들과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에서 로봇, 뭐 바이오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좀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방원 종목들은 뭐 결론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선방산 그리고 원전도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워낙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시점인가 되면 또 조방원 종목들의 사이클은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 섹터 종목들이 또 1년 내내 가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이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가장 강한 적어도 한 1월 중순 이후까지는 그런 1월 흐름들이 중순? 저는 좀 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방원 종목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상승 여력은 좀 있습니다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방산 원전 종목들도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조금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전략적인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다.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도 제가 하나 에로스페이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저는 공략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결국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봐요.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 없고, 오늘 또 간밤에 젠스낭 CEO의 또 인터뷰 내용이 나오면서 양자나 특히 원전,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이런 종목들이 10월, 11월 이후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한 달 만에 거의 반토막도 넘게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뭐 대부분 한 12%, 13%씩 막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젠스낭 CEO 이제 발언으로 인한 이제 효과 때문이라고 보면, 원전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금 주목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러트릭 상무장관 이제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러우 전쟁의 어떤 뭐 종전 협상, 평화 협상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으나, 오히려 좀 유럽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종전이 되고 나면 오히려 러시아가 독일하고 뭐 전쟁을 낼 수도 있다. 뭐 더 또 국방부위를 지출하는 거는 이미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이제 방위비 지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방위비 지출은 계속 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네.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K 방산주들의 실적 전망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선도 사실 뭐 한미 이제 관세 협상 끝나고 이제 마스가에 대한 이제 이슈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건데,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제 합병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조선 기업들도 HD 현대중공업을 이제 중심으로 대장주들을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 저는 그건 뭐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제 변수가 좀 시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의 이제 대장주들을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15%, 많게는 25%, 정말 고점에 잡으셨으면 30%대인데 뭐 돈이 많으면은 이것도 두고 이제 로봇 네. 바이오로도 또 사면 되겠지만은 네. 이걸 처리해야 코스닥으로 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영민 네. 매니저는 뭐는 좀 얘는 네. 꼭 두고 네. 가자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래서 일단 종목으로 또 보면? 대장주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중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방원 종목을 들고 있으면 비중을 줄여야죠. 네. 이쪽을 이제 줄이고 조선 방산 원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에 바이오하고 로봇 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종목도 만약에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네. 이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줄였다가 로봇, 바이오 쪽에 이제 수익을 좀 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조방원 온다? 종목들이 탄력을 받을 때 이쪽 종목들 비중을 좀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비중 조절을 지금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개인이. 시기적으로 네. 조금 늦기는 네. 했어요. 제가 봤을 네. 때 할 거면은 12월 중순부터 진작에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했었어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근데 지금이라도 사실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또 해보시면은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정말 뭐 거의 시장에서 급등하는 제약바이오 로봇 종목들은 다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참고 삼아서 조금씩 또 하다 보면은 비중 조절이 정말 어려운데 이쪽으로 내가 바꿔서 결과가 좀 좋으면 그때는 내가 진작에 좀 비중 조절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갖고 있는 종목들 좀 정리하는 것도 훨씬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가짐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그런 접근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12월이 너무 많이 남았고 1월 효과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거의 12월, 1월 한 2달 가까이를 지금 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주도하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은 좀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또 HD 현대중공업, 방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초대장주이긴 하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제 모멘텀으로 가면 실적 모멘텀이잖아요. 그럼 내년 1월, 그렇죠. 2월 초까지 가야 되는 게 너무 길다. 그러니까 뭐 팔지는 말고 일정 부분 좀 비중 축소를 해서 지금 로봇 바이오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코스가 활성화 대책도 있으니까 조금은 넘어가 보자라는 또 이런 투자 조언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로봇 바이오로 또 가자니 인벤티지 랩부터 해서 또 저렇게 올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 로봇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저희 일발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데도 상당수 시청자분들과 우리 유튜브 쪽의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아프신 게 조방원에 묶여 있다가 못 가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방원을 연초에만 사서 쭉 끌고 오신 분들은 보통 400%, 5배 이상의 상승이 평균적으로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어요, 사실은. 굉장히 흐뭇하실 텐데 이게 딱 최고점에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10월 달 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이 한 30%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제 사실상 이제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사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녹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 2차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동 국가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또 동남아시아 쪽에 어떤 대규모 어떤 추가 수주가 나와줘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원실 실장 뭐 뉴스도 나왔는데 맞습니다. 안 먹혀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그리고 종전 국면에 좀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제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적용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또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수급 자체가 올해 한 해 내내 강했던 조방어는 조금 숨고리게 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격인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바이오 또 로봇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10월 말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확실하게 저는 어차피 조방어는 사실 펀더멘털이 달라진 건 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요. 특히 이제 뭐 현대 로템이 됐던 아니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던 K9 자주포 아니면 흑표전차의 대규모 어떤 잽팟 수주가 결국 이제 뭐 중동이 됐던 아니면 동남아시아가 됐던 강력한 어떤 이제 추가 매수가 그 수주가 있었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어떤 이제 그 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반영됐다 갑자기 태세 전환이에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일단 조방원 안에서는 그래도 원전만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대미 투자의 어떤 첫 번째가 일단 원전 건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과 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전 관련된 육성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천문학적인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가나 또 원전 수주전에도 우리 그 한수원과 그리고 한전이 뛰어들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원전 수주가 아무래도 방산과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어떤 숫자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단 그나마 이제 원전이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스터빈 수주가 이번 달에 임박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스터빈 어떤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시간 문제인 거지 이제 대규모 또 수주가 나와주면은 본격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까 김혜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일부 좀 줄이시더라도 약간 성장 섹터로 좀 넘어오는 게 지금의 어떤 시장 상승에 좀 소외되지는 않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조방원 중에서 일단
원전은 킵하고 조선 방산 쪽은 조선은 이제 마스가도 나와야 되고 좀 기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역시도 조선 방산에 대한 비중 축소 이야기를 뭐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놓고 보면 역시 잘 오르는 종목들은 로봇 바이오가 눈에 확 들어오고 있고요. 바이오 쪽 프리마켓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를 일단 가보도록 할 텐데 영민 매니저, 네. ABL 바이오 보면서 어제 있었던 ADC 대전 프리뷰도 네. 아니죠. 이제 애프터 조망 맞습니다. 한번 감상평도 해주셔. 네네. 에임드도 갔지만 뭐 오름 테라퓨틱스 또 인투세트 싹 다 가든지 ADC에 어제 하루였었거든요. 네. 어제 거기까지 저의 가보죠. 전망이 이제 네. 보기 좋게 틀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남들이 1조 얘기할 때 저는 2조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단기 목표가를 2조를 불렀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에임드 바이오가 어저께 상한가에 그냥 직행을 해고 따따상 여러분들 굉장히 2조 오랜만에 8천억. 보셨을 네. 거예요. 7천억 정도였는데 이게 따따상이 가버리니까 사실 2조 8천억이 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4배가 오른 거나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제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종목들이 조금 누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만약에 에임드 바이오가 이렇게 장 초반에 그냥 바로 상한가에 그냥 안착을 해가지고 막 잔량이 200만 주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모든 거래가 에임드 바이오에 다 수급이 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오히려 에임드 바이오를 사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빠져나와서 에임드 바이오로 갈 수 있는데 어제는 오히려 개장 아주 초반에 그냥 에임드 바이오가 그냥 상한가 딱 말아가지고 한 번도 풀리질 않았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다른 쪽 종목 오름 테라퓨틱이나 리가켄 바이오 다 사상 최고가, 에이프릴 바이오도 어저께 이중항체 이제 지금 삼중항체 ADC 막 이런 거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어제 사상 최고가, 인투셀도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ADC 진영의 종목들이 모조리 다 어저께 최고가를 이제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결과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에임드 바이오를 어제 공략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임드 바이오가 자리를 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5천억에서 2조 안에서만 시작을 하면 한번 이제 붙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따를 하는 게 아니라 에임드 바이오가 이제 1조 풀리면? 5천억에서 2조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은 그냥 한번 붙어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래를 아예 기회 자체를 안 주고 그냥 초반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렸으니까 사실 다른 종목들도 오히려 좋았고 에임드 바이오 청약에 참가하신 분들도 뭐 어제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 그리고 오늘도 아마도 뭐 일정 부분 또 상승이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ADC 진영의 모든 종목들이 다 해피한 뭐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오늘은요? 이미 10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일본의 이제 다케다 제약과 중국의 이제 이노반트라고 하는 기업의 16조 원짜리 딜, 어마어마한 이제 이 딜이 성사됐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ADC 진영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암제 시장에서는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이 ADC 쪽이 분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름 테라퓨틱이 이제 막 시총 1조 5천억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실 에임드 바이오가 물론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뭐 베링거 인게라힘하고 1조 4천억짜리 기술 이전하고 이미 3조가 넘는 이제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지만 상장되자마자 바로 이게 시총이 3조가 넘어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ADC 종목들도 나도 ADC 같은 분야에 있고 에임드 바이오하고 시총을 좀 비교 평가를 해보면 우리도 이거 저평가인데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오름 테라퓨틱스, 인투세 이런 종목들을 보면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에임드 바이오에 비해서는 시총이 절반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리가켄 바이오를 이제 필두로 해서 ADC 쪽은 재평가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도 이번 주에 제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BL 바이오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꾸역꾸역 오늘도 지금 프리에서 한 3% 정도 올라가잖아요. 경고딱지가 이제 투자 주의로 이제 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L 503 제가 그래프바디 B에 대해서 BBB 셔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니까 그래프바디 T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ESMO IO 그러니까 ESMO 산하의 면역항암 학회, 분산 학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면역항암 학회에서 ABL 바이오가 ABL 503에 대한 이제 임상 1상 이게 바로 뽀원 BB를 이제 기반으로 ABL 바이오의 그래프바디 T 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또 공개가 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는 오늘 그런 이슈로 또다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ADC 한번 갔다가 비만 갔다가 기술 플랫폼 갔다가 이런 계속 바이오 순환매는 네. 내년 1월 뭐 맞습니다. 중순까지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올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 성장 테마가 갈 수 있다. 계속해서 이제 영민 매니저는 이 성장 테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 놓고 보면 ABL 바이오가 3.4% 가고 있고요. 이제 ABL 바이오를 하면 요즘에 시청자분들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걸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그런데도 이제 분석은 저희가 해야 되니까요. ABL 바이오까지 왔고. 저 로봇 라인에서 보면 HL 만도가 여기도 진짜 또 갑니다. 지금 5%가 맞습니다.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놓고 보면 HL 만도의 지주사죠. HL 홀딩스까지도 가고 있어도 홀딩스는 프리마켓에 없습니다. HL 만도 좀 해주시다가 네. 주도 매니저 HL 홀딩스도 나온 김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HL의 로보틱스는 홀딩스 밑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 사실 이제 HL 홀딩스가 전체적인 HL 그룹의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HL 만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 사실상 주요 어떤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안에서 네. 액추에이터를 HL 만도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HL 로보틱스는 전체적인 이제 로보틱스와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HL 만도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각 섹터별로 그리고 각 기업별로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가장 큰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L 만도가 먼저 움직였고 HL 홀딩스가 같이 홀딩스가, 따라 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HL 만도 또 계열사 안에 또 HL 클레무브라는 또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현대차의 어떤 미래 방향, 현대차가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니라 이젠 AI와 그리고 로보틱스 기업으로 또 자율주행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HL 만도 역할이 HL 홀딩스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그 액추에이터를 지금 당장 아직까지 그 공급사가 어딘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족보행 액추에이터를 공급했고 그 공급 규모는 이번 달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HL 만도가 조금은 더 HL 홀딩스보다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도 그 이유가 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근데 현대 하면은 제가 뭐 늘 그때 막 침을 튀기면서 강조했던 현대 오토 에버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개발하지만 이제 개발 단계고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SDV 전환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OTA 또 이제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 오토 에버다 보니까 어제 현대 오토 에버가 장중에 상한가를 좀 안착하면서 로봇 섹터의 좀 상승을 좀 견인했고 또 현대 오토에버가 움직이면 최근에는 조건반사처럼 HL 만도도 현대양 액추에이터 대표 기업으로서 같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 밑단에는 사면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계열사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가장 큰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게 SPG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좀 개발했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결국 SP도 최근에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던 것도 LG가 LG 사이언스 파크가 같이 R&D 투자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하니까 결국 삼성과 LG 그 두 기업의 피인수나 지분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큰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업별로 우리가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로봇 섹터 상승에 절대 소외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SPG, 로보티즈 그리고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하이젠 R&M 그리고 사면 그리고 또 SBTech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HL 만도가 프리마켓에서 엄청 가고 있는데 아마 HL 홀딩스 또 HL 클레무브 이쪽으로 네. 가는 게 맞습니다. 못 사가지고 HL 만도 못 사니까 이제 찾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막 가시는데 그래도 저는 만도를 가는 네, 게 맞다. 맞습니다. 예, 또 정통파를 공격하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큐로셀에 대한 질문이 좀 있네요. 최민재 님이 큐로셀이 박스권을 뚫고 흐름이 나왔습니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프리마켓도 좋고요. 큐로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거래일째 네. 계속 흐름이 괜찮아요? 최민재님이 딱 기술적인 흐름을 잘 네. 포착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 뭐 섹터를 막론하고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큐로셀은 10월 이후에 한 2달 가까이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는데 이제 막 뚫으려고 하고 있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는 기업, 세포공정 네. 자동화 장비 라미나워시라는 네. 장비를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하면서 그야말로 대폭등을 했었죠.
지금 CART 진영의 종목들 중에 또 에클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상업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큐로셀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발셀이라고 하는 CART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국내 식약처에 지금 긴급 사용, 치료 목적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놓은 상태고 잘하면 이제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첨생법 개정안의 개정이 또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국내 환자들, 특히 혈액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정말 고액의 주사를 맞기 위해서 지금 킴리아 주사 한 번 맞는데 4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고액의 이제 주사를 맞아서도 어쨌든 살 수 있다면은 엄청난 이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건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국내에 이제 또 보편적인 측면에서 좀 채택될 수 있는 치료요법, 이제 CART 치료제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고 국산 CART 치료제를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 큐로셀이다. 특히 제가 항상 좀 강조해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진영은 상업화에 대한 이제 포석이 분명히 깔려 있어야만 시장에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거든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코론 티슈진도 단순히 삼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삼상이 성공했을 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1,200원 넘게 자본 조달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보를 했다는 게 높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큐로셀은 애초에 인하우스로 지금 GMP 인증을 받은 생산 공장 설비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승인이 좀 떨어지고 만약에 급여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매출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최고가를 좀 뚫어내는 신고가 흐름이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로핏이라고 하는 기업도 이것도 ABL 바이오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AI 진단 쪽 종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거의 60% 가까운 시세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로슈라든지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뇌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에 대한 하나의 이제 증거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ABL 바이오와 지금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이제 기술 이전 체결,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확보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의 시장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뉴로핏도 뇌 영상 진단 조기에 이제 이런 뇌 혈관계 이제 질환을 미리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뉴로핏 같은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특히 어제 또 프로티나 또 급등했잖아요. 프로티나나 뉴로핏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의료는 많이 지금 프리마켓이 없습니다. 뷰노, 뭐 루닛, 딥노이드 이 정도인데 잘 보시면 뉴로핏, 프로티나, 와이바지오 로직스, 토모큐브, DXBX 네. 어제 완전히 다 맞습니다. 가더라고요. 오늘도 의료 AI 보시고 앞서 우리 질문 주셨던 큐로셀 ADC만 항암제입니까? 이 면역 항암 치료제도 항암의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을 네. 갖고 있습니다. 이 CART라는 면역 항암 치료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준호 매니저와 함께 짧게라도 요 LG전자 얘기를 잠깐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준호 매니저가 LG 한방 있다, LG 네, 한방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고 로봇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LG전자가 뿜었고 오늘도 지금 3.3% 이상 가고 있어요. 네, 이제야 좀 LG전자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쪽에서도 가장 먼저 진출을 했고 또 AI 로봇 쪽의 특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도 LG전자다라고 말씀드렸고 LG전자가 로봇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잇따라 다 인수를 했고 이제 로보틱스 기업으로 새롭게 재평가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다시 구축을 하면서 결국 B2B 방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해 나간다고 했을 때 내년에 LG전자의 매출 성장 그리고 또 실제로 서비스 로봇, 클로봇을 비롯해서 결국 이제 LG전자의 클로이 로봇부터 비롯해서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새롭게 좀 로봇 수혜주로 좀 부각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LG향 로봇 기업들, LG 이노텍도 같이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결국에 테슬라와 LG그룹과 저는 결국 옵티머스 로봇 밸류체인에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특히나 LG향 로봇 기업들, LG가 지분 투자했거나 아니면 LG 계열사 안에서 특히 옵티머스 그리고 또 로봇 택시 안에서 가장 핵심 계열사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LG전자 인도 상장해가지고 그 돈 어디 쓸 거야 막 저희가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또 세상이 바뀌니까 그 돈 로봇에 투자한다 쪽으로 가면서 네. 어제 오늘 또 LG전자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LG전자가 이슈가 있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턴키 방식으로 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난방, 냉난방. 공조, 그다음에 ESS 이제 주요 기기 이런 것들을 또 턴키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로봇 LG전자 오늘 또 연결되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냉난방까지도 가보면서 자연스럽게 영민 매니저 일발로 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인가요? 로봇인가요? 어딘가요? 오늘의 일발은요? 실은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간밤에 이제 젠슨항 CEO 이제 발언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우리 조방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속상하시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도 역시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님도 원전 쪽은 좀 단기 관점에서 또 분명히 이제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잡고 있어라. 생겼잖아요. 저도 오늘 딱 원전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BHI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차트가 가장 먼저 올라섰기 때문에 고점까지 가는 것도 저는 BHI가 가장 빠를 거라고 보고 오늘 이제 BHI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배열에스 보일러 이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적인 측면을 감안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받은 게 조금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방원 종목들이 뭔가 꼭 잘못해서 뭐가 나빠서 주가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의 수급 흐름 자체가 성장 섹터 종목 쪽으로 좀 이동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사실상 뭐 사우디 쪽에서 최근에 이제 HRSG 이제 배열에스 보일러에 대한 이제 대규모 수주도 있었고요.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가 한 1조 7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미 3분기 말을 기준으로 1조 5천억이 네. 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이제 계속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나 원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원전 이제 규모를 100기가와트 정도로 이제 보는데요. 이걸 2050년까지 무려 400기가와트 규모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4배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대형 원전도 포함해요. 맞습니다. 또. 예? 그래서 실제로 2030년까지 대형 원전을 최소 10기 이상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이거든요. 특히 미국은 또 웨스팅하우스를 주도로 이제 대형 원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BHI가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여전히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간밤에 젠슨항 CEO가 양자 종목들하고 원전 종목들을 살렸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양자에 대해서는 양자의 이제 상용화 되짚어 보면 올해 1월 달에 젠슨항 CEO가 앞으로 양자 상용화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걸 지금 번복하고 있잖아요. 양자의 상용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오늘 큰 폭으로 급락했었던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15% 이상, 뭐 거의 20%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 있어서도 젠슨항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규제 완화 정책, 그러니까 사실 뭐 요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화석 연료라든지 여러 이제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 완화해가지고 무조건 파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천연가스도 지금 알래스카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투자를 할 거고요. 그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젠슨항 CEO는 찬성 의견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AI 산업의 이제 발전에 에너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젠슨항 CEO는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에서 결국 중국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 섞이는 이제 의견을 냈던 이유가 결국 중국은 에너지를 전폭적으로 관련된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특히 가격을 떠나서 수급에 대한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강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규제 완화 정책을 동의한다. 그리고 원전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던 네. 게 인터뷰 기사가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사실상 오늘 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가 나란히 거의 12% 13%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제는 원전주들이 그냥 가다가 말았지만 네. 오늘은 원전 종목들이 조금 또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의 순환매가 또 굉장히 좀 빨리 또 진행이 좀 될 네, 거라서 네. 만약에 로봇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쉰다라고 하면 대안은 또 원전이 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BHI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BHI도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세론 돼가지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제일 모습은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다른 이제 중소형 원전 기업들에 비하면 추세가 그래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상향 추세가 굉장히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고점까지 갈 때는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종가 한 51,500원 정도의 신규 접근을 하고 직전 고점이었던 딱 6만 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45,000원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원전 배열에스 보일러의 BHI로 향했고요. 간밤에 또 젠슨항의 호재가 있었습니다. 앞서 준호 매니저는 로봇 다 덜었는데 이 포스코 계열의 로봇 하나 빠졌었다. 맞습니다. 치킨 튀기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액추에이터와 더 협동 큰 로봇 꿈을 맞습니다. 꾸이는 뉴로메카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